없습니다. 네. 네. 자,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TV 토론에서 주요하게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관련된 것이었어요. 이준석 네네. 후보가 지역별로 차등하는 최저임금제를 제안을 했는데요. 뭐 네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이 이제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자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이제 원래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 것은 모든 국민이 최저 기준의 생활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의 최저선은 보장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인간의 최저선에 그게 차등이 주어지면 됩니까? 누구는 뭐 인삼 먹고 누구는 무수 먹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예를 들면 부산에 가면 뭐 커피값이 달라집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프랜차이즈 다 똑같이 줍니다. 예. 지금 스타벅스에 가면 커피값은 똑같잖아요. 예. 근데 커피값은 내리라는 소리는 안 하고 왜 최저임금 내리려고 합니까? 도대체 기업에 대해서는 아니 건물주에 대해서는 그럼 임대료 내려주는 한마디도 안 하고 네. 왜 최저임금을 차등하라고 합니까? 네, 제가 말씀드립니다. 스타벅스 커피값 부산이나 다른 지방에 차등을 두자고 얘기하자면 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 얘기하는 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생활이라는 것이 그 수준 자체가 똑같은 서로 이제 인간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인간의 존엄을 서로 다르게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에 있을 때 그러면 그 자기가 생활하는 이제 생활비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데 네.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면 최저임금 만 원 주도 많이 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같은 값이면 더 많이 쳐주는 데 가서 일하고 싶지 누가 값싼 노동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가 그래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고 예. 수도권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제 몰려오는 것이고 지방 소멸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사례를 들고 미국하고 다르다. 그렇죠. 거기는 예. 광활한 것이고 네네. 주가 거의 국가적인 예. 수준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별로 일정한 정책을 달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일본도 지금 최저임금제 지역별 차등하다 다시 또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유출, 중앙으로 인구 예, 유출. 인구 유출. 예, 예. 예. 특히 이제 청년들의 유출이 예. 막 심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최저임금 일률화 네. 그것도 자민당이 예. 자민당이. 자민당 예. 누군지 아시잖아요. 예. 우리나라 국민의힘하고 예. 비슷하지 않을까요? 많이 예. 닮아 있죠. 민자당이 예. 옛날에 우리 이제 민자당이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미 이제 평준화해야 된다. 다시.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대구의 청년 인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 네네. 이유가 뭐냐면 대구가 최저임금 위반율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일 안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일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지역 경기가 매우 어렵고 임대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조차도 안 네. 지키고 위반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지역별로 차등을 하면 지역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네. 이제 지역에 차등을 두기 시작하면 이게 그 상향 평준화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 맞습니다. 네, 예. 네. 어느 지역이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예. 다른 지역에서도 예. 낮추려고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엄청난 또 로비와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폭삭 망했수다라는 얘기를 뭐 긴 시간 안 가더라도 네, 우리는 하게 분명히 된다.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차별금지법이었어요. 네네. 네. 차별금지법.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보면 누구나 다 같은 이제 존엄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 인권선언
제1조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음흠. 모든 사람은 존엄하게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 말이 음. 정말 가슴에 확 박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던 음흠. 그 존재 자체로서 존엄하다, 그렇습니다. 평등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네. 이 사람이 인종이 어떠냐, 또는 학력이 어떠냐, 학벌이 어떠냐 네. 이런 차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2등 시민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덕목이고 가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저는 민주당의 그 정말로 칭송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김대중 총재라고 많이 불렀었죠. 예. 이미 28년 전에 1997년에 네. 우리 사회의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네.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네네. 예. 28년 전에 28년 전에. 예. 근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네. 왜냐? 눈치를 보고 있죠. 표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 정치는 그건 정말로 저는 매우 조금 심하게 하면 비겁한 행위다. 네. 네네. 예.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과감하게 해야 될 일은 네, 해야 네. 된다. 그래야 그게 정치이죠. 그렇죠. 개혁의 발판도 생기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가 자기한테 표를 주는 것에 연연해 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는 소수자들은 영원히 네. 자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 2등 시민화 돼서 존재가 지워집니다. 네. 그 차별과 배제 속에서 소수자들은 네. 늘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중도 보수 정당이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보수 정치인들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네. 한나라당 출신들을 비롯해서 네. 최근에는 국민의힘 그 김상욱 의원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네. 이제 보수 인사들을 많이 영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이제 중도 보수 정당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왼쪽 운동장이 좀 더 비어 있게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민주당은 이제 운동장을 넓게 쓴다라는 전략인데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어떤 민노당의 역할 같은 게 더 필요한 우리 사회 그러니까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의제 발굴 같은 거 예전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산무 이런 네네. 무상급식 그다음에 무상 시리즈. 이제 무상 시리즈 그리고 사실은 마침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갖다 쓰지 않았습니까? 진보 네. 의제를 이제 그런 거에 비한다면 앞으로 이제 진보의 의제를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해서 더욱 더 발굴하고 확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네. 지금 보면 진보 정당의 역사도 이미 우리 사회에서 한 세대. 입니다. 네, 맞습니다. 28년입니다. 97년 권영길 후보가 처음 출마해서 득표했던 게 1.19%였습니다. 국민 승리 21. 21. 예. 네, 그리고 2022년 이제 심상정 후보가 얻었던 것이 2.37%. 네. 물론 이제 2017년에는 6.1%까지 올라가긴 맞습니다. 했지만 네, 네. 전반적으로 이게 10%가 안 넘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마저도 이번에 제3지대를 이준석 보수 후보가 점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네, 네. 진보 정당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상황 아닌가 싶은데 네. 타개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우리 사회 지형이 지나치게 우클릭하고 있고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제 극우 세력에게 포획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동화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또 한편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네. 이 극우는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청산되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를 스스로 이제 네. 인정하고 그래서 보수의 이제 지지를 받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진보 정치의 역할이 대단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복지라든가 네. 분배라든가 또는 이제 노동자들이나 약자들의 권리가 그만큼 이제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고 네.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또 대립적인 측면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진보의 이제 정치가 매우 중요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이제 대선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재명 뭐 압도적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네. 왼쪽을 지으려고 하는 선거 전략을 하면 네.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다 오른쪽으로 해서 사실 왼쪽 날개가 없어져요. 네. 추락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맞잖아요. 예, 오른쪽으로 계속 나면 좌우에 예, 날개로 날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 부탁 이제 요청이든 아니면 이제 한번 좀 제대로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은 오른쪽으로 가시는 건 좋은데 네. 그럼 거구를 밀어내면 되잖아요. 극으로 밀어내고 예, 예. 민주당이 오른쪽을 점유하고 네네. 그래서 그리고 왼쪽 비어 있는 공간을 예. 이 진보의 목소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이 우리 선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드는 대선이 되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왼쪽까지도 지우려고 해요. 네. 그거를 지우러 가시면 네. 왼쪽을 같이 제대로 이렇게 서로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균형 있게 좌우 날개로 날 수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왼쪽까지도 자꾸 지우려고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넘었는데 아이고, 그래도 그렇군요.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TV 토론 네, 금요일이죠.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2차 TV 토론이 있는데 네. 2차 TV 토론의 전략 맛보기 조금만 알려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2차 TV 토론에서는 권영국 후보의 이 점을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예. 아직은 비밀인데. 주로 이제 사회 통합 뭐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기후 문제 기후, 예. 또 뭐 국민연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제 전국을 돌면서 유권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첫 번째 TV 토론에서 가장 그래도 국민들이 이제 볼만한 대목은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네.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놓고 정책 토론을 하는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보고 읽고 있고 이준석 후보는 토론이라기보다는 말꼬리 잡고 말싸움하려고 나왔나라는 인상을 받으셨다. 네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만나는 유권자분들께서 기자인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네. 2차 TV 토론 저희도 이번에는 또 어떤 신스틸러가 되실지 예, 저희도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 12일 남았는데요. 네네. 우리 국민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당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했던 2002년 그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이 한마디가 아마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실 것입니다. 정말 살림살이 지금 나아지셨습니까? 만약 국가는 성장하고 정치는 진영 정치로 갈라져서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 이번에 정말 우리가 더 이상 갈라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달라져야 한다는 그리고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해야 한다는 그 유일한 진보 후보 권영국에게 정말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어떤 진보의 예인선 같은 역할을 쇄빙선 같은 역할을 그 권영국 후보가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차 TV 토론 후에 또 모실 수 있으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불러주시면 제가 영광이죠.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